안녕하세요. 태연이 아빠입니다. 에버랜드에 가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에버랜드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을 좀 알려드리고, 정말 이런 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4개월 된 아기랑 갔는데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아이와 함께 오면은 보통 동물 보러 많이 오시는데 정말 인기가 많아서 못 보고 돌아가시기도 하거든요. 꼭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아이와 함께 보고 오는 데는 무리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입장을 하는 곳은 정문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쪽인데, 뭐 차를 가지고 오시면은 옆에 카카오티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기간은 1박 2일 정도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첫날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한 오후 정도 도착해가지고 분위기 익히고,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야간 퍼레이드 보시고, 그리고서 숙소 가서 쉬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동물 보러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에버랜드가 보니까 엄청 언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생을 했는데, 동선을 미리 짜서 가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좀 가파른 언덕을 유모차를 끌고 막 올라가야 되고, 또는 애들이 이제 찡찡대니까 안아주고 안고서 올라가고 이러면은 허리가 남아나질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첫날 이동 동선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문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스타벅스가 나와요. 스타벅스가 나오고 뭐 커피 한 잔 하셔도 되고, 일단 쭉 가시다가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서 사진 찍으시고, 여기에 이제 63번으로 써 있는 게 스카이 크루저라고 돼 있거든요. 곤돌라예요. 이거는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곤돌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지로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이후부터는 언덕이 있고, 이 지도상으로는 언덕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선을 짜실 때 잘못 짜시면 엄청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곤돌라를 타시면 17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정도 위치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오시면 바로 이쪽에 회전목마가 있고, 이 길이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8시 정도에 가면 여기 이미 줄을 다 서 있습니다.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이 곤돌라 내려서 근처에서 이제 앉아서 퍼레이드를 보시면 되는데, 퍼레이드도 미리 가서 이제 앉아 있어야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좀 뒤에서 이제 인파 뒤에서 봐야 되니까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을 보시면 이게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언덕이고, 이쪽 방향으로 언덕입니다. 살짝 언덕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언덕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여기는 언덕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걸어가실 때는 이쪽은 걸어 다니는 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일단 첫날 이제 아기랑 같이 가시면 이쪽에 그 어트랙션을 타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제 회전목마를 타신 다음에 여기서 타시고, 옆에 아이스크림 파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애기들 아이스크림도 사주면서 좀 이렇게 달래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공원이 있어요. 공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좀 이렇게 사진 찍기 좋고, 입장은 첫날의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셔서 야간 퍼레이드를 보고 나오시는 게 편하니까 한 오후 5시 이 정도만 가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쭉 이제 여기까지 가서 구경하시고 식사하시고 7시 정도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이쪽 퍼레이드 이동 동선 따라서 자리를 잡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쪽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앉았는데 뭐 잘 보이고 괜찮았어요. 이쪽도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회전목마 쪽 옆에. 그리고 퍼레이드를 보신 다음에 여기서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꽃놀이 보고 싶으시면은 불꽃놀이까지 보시고, 나는 불꽃놀이 안 봐도 된다 하시면은 퍼레이드가 끝나기 전에 가셔야 돼요. 퍼레이드가 끝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줄을 한참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퍼레이드가 끝나기 전에 이동을 하셔서 이쪽에 133번에 있는 스카이 크루즈를 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타지 않으시면 여기 이쪽 길을 이제 한참 걸어서 가셔야 되는데, 이게 또 언덕이에요. 그래서 133번에서 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야간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까지 있고 유모차도 들고 이러면은 힘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언덕을 이제 올라오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타시면 처음에 탔던 63번까지 돌아오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평지를 걸어서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숙소에서 쉬시고 두 번째 날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에버랜드는 뭐 평일에 가시더라도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침 일찍부터 엄청 많거든요. 대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말에 가시면 당연히 사람 많고, 애기한테 동물을 보여주려면 이쪽에 있는 사파리월드하고 로스트밸리를 봐야 되잖아요. 이 두 개를 다 보려면 그 스마트 주서기를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정문 게이트에 여기 이제 줄 서는 시간이 오전 9시 반까지는 가야 됩니다. 9시 반에 가셔도 사람 엄청 많아요. 10시부터 입장이거든요.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입장을 하자마자 바로 스마트 주석이로 사파리월드를 예약을 해주세요. 사파리월드가 인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파리월드를 스마트 주석이를 하나를 꼭 해주세요. 그 입장을 10시에 하고 사파리월드 주석이를 하면 아마 한 11시 반 정도쯤 돼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전에 커피 한잔 하시고,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시면서 여기에 주토피아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실 수 있는데 판다월드도 있고, 뭐 이쪽에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동물들이 많고, 몽키밸리도 있고, 여기 이제 구경을 하면서 쭉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천천히 내려가시면 시간 안에 못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체크해 가시면서 쭉 내려가셔서 이제 사파리월드까지 갑니다. 처음에 스마트 주석이를 했을 때 이제 시간이 바로 안 뜨거든요. 시간은 입장 10분 전에 시간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이제 몇 시 정도에 입장할 것 같다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입장하는 것보다는 입장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가서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입장 시간이 돼서 이제 QR코드를 찍더라도 어차피 들어가서 줄을 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할 때는 여기 이제 줄을 먼저 서놓으면 안에 들어가서 좀 더 빨리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제 구경하시고, 사파리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뚫려있는 유리로 생겼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차가 끌고 여기에 이쪽에 이제 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고 동물 증거를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좌석에서든지 원활한 관람 가능하십니다. 네, 라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문으로 타고 내리고를 하는데, 제일 좋은 좌석은 이 문 바로 뒤에 있는 약간 높게 돼 있거든요, 좌석이. 그래서 이쪽 좌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문 뒤에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문 들어와서 바로 있는 이쪽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아도 보는 거는 괜찮았고, 이 문 뒤에 바로 앉으면 이쪽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쪽에 동물들이 보통 이렇게 돌 같은 데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동물들이 돌 같은 데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거를 보기에 좋은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도 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서 보기 되게 좋았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아마 이쪽 맨 앞에 있는 여기가 이제 사방에 뚫려 있어서 보기 좋은데, 스마트 주석이 말고 퀵패스인가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줄은 거의 퀵패스로 들어오신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양쪽에 있는데 어차피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 추천해드리고, 사파리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좌석에 따라서 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이제 좌석에 따라서 그 편차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으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관람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사파리월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고 나오면 여기 기념품 샵이 있으니까 구경도 좀 하시고, 이쪽에 이제 식당 갑니다. 이쪽이 11시 반 정도에 여기 사파리월드를 보고 나오시면 아마 12시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식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로스트밸리를 가야 되잖아요. 로스트밸리는 이제 스마트 주석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사파리월드를 이제 들어갈 때 입장 QR을 찍고 나면은 스마트 주석이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때 저희는 로스트밸리 주석이가 마감이 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이제 줄 서서 입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로스트밸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 이쪽에 로스트밸리 쪽은 1시 반에 가세요. 에버랜드가 만약에 뭐 항상 그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입장할 때도 10시 입장인데 9시에만 가도 이미 줄 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일찍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줄을 좀 적게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로스밸리를 오후 1시 반에 갔더니 한 10분 정도 대기하고 바로 구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타고 한번 구경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대기 시간이 1시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 반에 가는 것보다 만약에 오후 1시 한 4, 50분에 갔다. 그럼 벌써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기를 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가시는 게 좋고, 이 시간이 이제 오전에 스마트 주석이를 해서 다 보시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주석이, 그냥 현장 주석이 하기 전에 약간 비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게 오후 1시 반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시면 줄을 최대한 적게 서고 보실 수가 있어요. 로스트밸리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진행 방향의 왼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제가 오른쪽에도 앉아보고 왼쪽에도 앉아봤는데 오른쪽에 앉아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왼쪽에 앉아있어야 뭐 기린 먹이 주는 것도 볼 수 있고 다른 동물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가 23살의 여자친구 할피고요.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친구들 하루에 먹는 풀의 둘이 합쳐서 약 200kg. 거기서는 이제 줄 선대로 그냥 쭉쭉 앉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 앞에 사람들이 좀 많다 그러면은 다음 거 탄다고 하세요. 오른쪽 거 타면은 오른쪽에 앉으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냥 다음 거 탄다고 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탔을 때도 사람들이 가면은 일단 이쪽에 다 앉거든요. 지는 방향이 이쪽이고 문이 여기 있다고 이제 하면은 좌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전석 있고 여기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 왼쪽에 무조건 이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맨 뒷자리라도 차라리 이쪽에 나아요. 그리고 좋은 점,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중간 좌석이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앞에부터 중간까지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들어가자마자 한 두 번째 줄 정도 앉았었는데 만족스럽게 봤거든요. 그 기린 먹이 주는 것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중간까지 정도 주니까 이쪽가 뭐 한 1, 2, 3, 4 이 정도까지 이제 앉으시는 게 좋고 오른쪽에 앉으셔야 되면 그냥 앉지 마세요. 이거 만약에 오른쪽에 앉아서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다시 나와서 줄을 또 서서 보셔야 되는데 그럼 60분 정도 대기를 60에서 한 뭐 90분 정도는 대기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그냥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에버랜드 한번 가기도 힘든데 이왕 가신 거 잘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무조건 이쪽에 사람 앉히려고 하는데 앉지 마시고 저희가 그때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쪽 좀 앉았었는데 이 앞에 이만큼이 비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탔어요 그냥. 그때 저희도 대기가 한 60분이었는데 60분 정도 대기하고 여기 앉았었는데 앉아서 봤는데 하나도 안 보였고 그냥 저 동영상 촬영하다가도 그냥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안 보여서. 여기 앞에 이만큼 비워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가지 마시고 무조건 왼쪽에만 앉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첫날에 여기 이쪽 공원이랑 야간개장 쪽 보시고 두 번째 날은 사파리 월드랑 로스트밸리까지 다 보신 거고 이제 이쪽도 내려가면서 구경 어느 정도 하셨겠죠? 그리고 여기 어트랙션은 어차피 안 타실 거니까 어트랙션은 안 타신다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쪽은 티익스프레스밖에 없어요. 티익스프레스밖에 없고 어차피 어트랙션이니까 이것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구경하는 것 좀 있는데 크게 뭐 딱히 없었고 볼 게 없었고 애기들 뭐 공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주석이는 했었는데 공연은 이쪽에서 하거든요. 이쪽 계단 올라가서 이쪽 집에서 하는데 이거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저희는 애가 어려가지고 24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조금 더 큰 애기들이면 아마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로스트밸리까지 다 보셨을 때가 아마 한 2시 오후 2시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집에 가실 때는 이쪽에 169번에 있는 이게 맵을 처음 볼 때 되게 어려운데 공부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또 스카이웨이가 있어요. 이쪽 169번이 스카이웨이인데 이거는 이제 곤돌라는 아니고 리프트거든요. 스키장 가면 있는 그런 리프트. 근데 이 리프트를 타면 이쪽 언덕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와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엄청 언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는 건 길은 진짜 언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약간 등산하는 기분이 들 정도거든요. 거기다 애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되니까 땀범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저쪽 가시고 이쪽에서 리프트를 타시고 올라오시면 돼요. 리프트도 유모차 거치 가능합니다. 그 리프트 뒤에 유모차를 거는 데가 있어요. 유모차가 있으셔도 리프트를 꼭 타고 올라오시면 좋겠고 올라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뭐 KFC 햄버거 파는 데가 있고 앞에 어트랙션 있고 그런데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살짝만 이제 언덕이 높진 않아요. 이쪽은 있긴 있어요. 근데 높진 않고 언덕을 조금만 올라오시면 바로 어제 곤돌라 탔던 장소가 나오고 여기까지 이제 평지로 편하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시 정도에 이제 퇴장하시면 될 것 같고 퇴장하시고 그 근처에 또 이쁜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카페 뭐 하나 정도 들렸다가 집에 오니까 벌써 밤이더라고요. 네, 이게 에버랜드 어플 화면인데 먼저 스마트 예약하기를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 예약하기를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에버랜드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에버랜드를 들어가셔가지고 좀 내려가시면 입장하기에 요 입장권을 살 수가 있어요. 에버랜드에서 그 날짜를 만약에 지정을 하셨다면은 이제 제일카드 할인되는 종일권이 있고 뭐 다른 카드들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희는 제일카드 할인된다고 치고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A, B, A, D 이런 식으로 날짜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날짜 선택해가지고 입장권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입장권을 구매를 하면 문자가 와요. 문자에 이제 QR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플로 QR코드를 이용권 등록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이제 스캔해가지고 이용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플 하나에 12개까지 등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에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스마트 줄서기 할 때도 그 한 사람이 이제 이용권 개수를 선택해가지고 스마트 줄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줄서기는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뜨거든요. 이게 그 입장 QR을 찍고 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늦게 들어가면 이제 예약 마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전 10시쯤에 입장을 하셨다면은 이게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파리월드를 클릭해가지고 밑에 QR코드 그 입장권 개수를 선택을 해서 스마트 줄서기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줄서기를 하시게 되면은 초기 화면에서 밑에 스마트 줄서기 그 내역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입장 10분 전에 입장 가능 시간을 표시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대충 몇 시 정도에 입장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줄 설 때 또 팁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이제 입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입장하는 게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그림상 가장 왼쪽에 보면은 줄 3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줄 3개가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들어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줄을 섰는데 확실히 좀 빨리 줄이 줄어들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 줄이 3개로 나눠서 들어가니까 좀 빨리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줄 설 때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줄을 끝에 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서 입장이 시작됐어요. 이 줄이 막 이제 확 줄어들고 있는데 보니까 티켓을 안 산 거예요. 티켓을 2개를 사야 되는데 한 장밖에 안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줄 따라가면서 이제 부랴부랴 티켓을 겨우겨우 사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티켓을 전날 밤에는 꼭 확인하셔가지고 티켓이 다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참고사항으로 에버랜드 갈 때는 이제 할인 카드 꼭 챙기셔야 되는데 할인 카드가 50% 되는 할인 카드를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50% 되는 할인 카드 중에 저희가 만든 거는 농협에서 나온 농촌산업 체크였는데 저희는 좀 약간 지방에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말고도 어플에 보면은 카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꼭 하나 만들어 가시길 추천드리고 그거 만들어 가시면 2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제 가시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 ABC가 이게 날에 따라서 A인 날이 있고 B인 날이 있고 C인 날이 있고 D인 날이 있었나는데
날짜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50% 할인 받으셔도 아마 가격 차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이 카드 같은 경우 저는 일단은 체크카드였고 전원 실적이 처음에 만드시면 없어도 되고 만약 그 다음에 쓰신다 그러면은 20만 원이고, 그래서 다른 카드들보다는 일단 신용카드가 아닌 것도 좋았고 전원 실적도 높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월 2회 가능합니다. 저희가 1박 2일로 가잖아요. 1박 2일로 가니까 일단 부모님이 두 분 다 카드가 있으셔야 되고, 자녀가 만약에 36개월 이상이면은 자녀도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이는 36개월까지는 무료예요. 근데 그 이상 3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은 돈을 내셔야 되고, 이게 1박 2일이니까 월 2회 가능한 카드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1박 2일로 가시면은 자유이용권을 2번을 끊으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자유이용권밖에 없어요. 입장권이 자유이용권이니까. 그래서 1박 2일로 가셔야 되니까 2장을 끊으셔야 돼서 월 2회 할인 가능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꼭 카드 챙기셔서 일정이랑 이제 뭐 이동 동선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편하고 즐겁게 구경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